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AI가 되겠죠. AI 인프라의 핵심 ESS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될수록 전력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ESS는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한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AI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 수요는 내년도에도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AI 데이터 증설도 지속되면서 ESS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ESS 현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대감을 아직은 많이 가지고 있는 있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 자체가 어떻게 좀 재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글로벌 ESS 시장 관련된 경쟁 강도는 이제 ESS 설치인 SI 업체인 플런스의 4분기 어닝콜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런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촉발되는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 강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대주제는 결국 미국의 블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ESS 시장 내 공급 체인에서 이제 중국산 소재 부품을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해당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으로 갔어야 될 중국발 공급량이 유럽이나 타국가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유럽 등지의 공급량이 많아져서 이제 셀 가격이 하락 등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IRA 통해 가지고 북미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인프라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기회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ESS 시장을 지금 한국과 중국을 나눠서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북미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유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각각의 경쟁력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북미 내에서 이제 현지 생산 인프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국내 셀 업체들의 밸류체인 내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간을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국내 시장에서의 화두 같은 경우에도 LFP냐 이제 NCM이냐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냐 안정성이 높은 LFP냐에 대한 기술 경쟁 싸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ESS 쪽 전력 인프라 쪽은 이제 화재 위험성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LFP 쪽으로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LFP가 좀 승자가 된 것이죠. 사실상 배터리의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좀 앞섰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향후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 찾는 측면에서 북미의 블록화된 시장에서 선제적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만큼의 영업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에 주도주 찾기에 한창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당연히 떠오르고 있고 ESS도 내년도에 꼭 봐야 되는 모멘텀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ESS 관련주 그리고 투자 전략 내년도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국내 ESS 관련주로 최선호주는 저는 현재 서진 시스템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그 ESS의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클로저라고도 말하는데요. 인클로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사업 부문, 전방 시장이 이제 사업 부문이 ESS 단일 사업 부문이 아니라 반도체라던가 통신 장비라던가 생활 가전 등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ESS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준으로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되기도 하는데 ESS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플런스라는 이제 거대한 ESS SI 사업자를 단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국내 셀 업체로 이제 고객사가 또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북미 AI 인프라 확장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게 국내 셀 업체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국면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이제 선투자를 했던 북미 AI
셀 캐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차형으로 좀 많이들 기대를 하셨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세액공제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살짝 좀 쇠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셋업체들 입장에서는 가동률 유지를 위해 ESS 투자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 네. 됐고요. 북미 정부 입장에서도 전력망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ESS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흐름과 그리고 선투자한 기업들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겹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셋업체들 사실 이제 전기차보다는 ESS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서진 시스템 제시해 주셨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최근에는 뭐 글로벌 ESS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맞으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3분기 실적은 왜 이렇게 안 좋았나요? 서진 시스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 부문이 크게 ESS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네. 전기차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 이후에 이제 사이클이 좀 종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앞서 질문의 답변으로 좀 캐즘을 겪으면서 사업 부문이 이제 전방 시장이 좀 화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와 ESS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꾸준하게 좀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나 반도체 부문의 물량이 좀 유의미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이제 회사 전사적인 실적도 좀 좋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 이제 관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 2분기에 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던 ESS 관련된 매출액들이 3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고객사의 수주와 발주가 좀 이연이 되면서 3분기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좀 ESS 외형이 축소되면서 전사의 마진도 악영향을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미 뭐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글로벌 ESS 업체 향으로 대규모 수주를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200억 원의 수주 중에서 200억 원을 이미 3분기에 실적으로 인식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납기를 고려를 했을 때 뭐 순차적으로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에 걸쳐 가지고 해당 수주분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3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ESS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800V 직류가 되겠죠. 이 부분이 엄청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서진 시스템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ESS의 수요가 올라가게 됐을 네. 때 외장재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서진 시스템의 좀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V DC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보통 지금까지 ESS 시장과 관련된 전방 시장의 파라미터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것들은 재생에너지 이제 설치량이었죠. 보통 재생에너지가 발전원 단에서 설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해당 이제 설치량에 대한 부하 변동을 좀 조절하기 위한 측면에서 ESS 설치량이 후행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배전보다는 송전 인프라 단에서 ESS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이제 800V DC 아키텍처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수용가인 데이터 센터에서 고전압의 배전 인프라가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게 됐을 때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전류값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 출렁임이라고 하죠. 부하에 노출이 되는 임피던스 값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단에서 간헐성이 되게 높아서 이것을 조율을 해줘야 되는 ESS의 중요성만큼이나 배전단에서 실제 수용가의 전력 사용 방식 자체도 부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력망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ES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전 인프라에서 전력 기기 관점에서의 ESS의 업사이드가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단초가 이제 엔비디아의 800V DC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진 시스템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SS 가장 큰 모멘텀으로 부각받고 있고요. ESS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전기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성장세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 HBM 공정용 세정 모듈과 같이 설계와 개발을 직접 참여한 우리가 뭐 퍼스트 티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진 시스템이? 네, 서진 시스템의 반도체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ESS 사업
부문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은 ESS가 맞습니다. 압도적이란 말씀이시죠? 네, ESS가 현재는 이제 물량은 압도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 반도체 사업 부문이 앞으로도 이제 ESS 사업만큼이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단초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탈중국 인프라 내에서 구축되는 탈중국 이슈가 계속해서 선인 시스템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증착과 식각 장비 쪽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와 LOI를 맺고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고요. 뭐 기존에 제조하던 제품들이 EFEM이라는 웨이퍼 운송 장비라던가 파워박스라는 반도체 장비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모듈 등으로 좀 부가가치가 낮은 양산 제품 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램리서치나 뭐 K-Ray나 저기 AMAT나 ASML 같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발 이제 조립과 부품 업체들을 좀 배제를 하게 되면서 선인 시스템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런 기회 속에서 이 설계 단계에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단순 양산 제품이 아닌 주문 제작 방식의 제품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주를 받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개발 단계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단순 양산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을 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배정받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 프라이스와 퀀티티 두 측면 모두에서 좀 반도체 사업 부문도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와 반도체 업사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진 시스템 끝으로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서진 시스템 기본적으로는 제가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3,000원을 제공을 목표 주가 33,000원이요.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 기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격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진 시스템이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풀어야 되는 숙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하반기 내내 좀 뜨거웠던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주인 한중 NCS나 뭐 신성 ST 대비해가지고 주가 상승 베타가 좀 낮은 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이제 낮아진 투자자들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현재는 시총이 한 1조를 넘어서는 기업이 됐지만 과거 1,700억 원 수준의 뭐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라던가 뭐 누적된 시비 발행으로 계속된 오버행 이슈 제기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꼭 배당이나 뭐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기투자자들을 좀 생각을 하는 주주 환원 기조를 많이 보여준다면은 선인 시스템의 주가도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실적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내년도까지 탑픽으로 가져가 보자. 서진 시스템 33,000원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